큰 비가 내리면 새들은 비둘기의 강을 떠난다. 지난 여름을 강타했던 집중호우와 달리 그러나 새끼를 둔 어미새는 둥지를 떠나지 않는다. 빗속으로 사냥 나간 어미새를 기다리는 덤불해오라기 오형제. 새끼는 애타게 어미새를 기다리고 있다. 어미에게 새끼는 전부다. 다 죽어가는 새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미새. 그것이 어미다. 천수만 일부를 가로막아 만든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 간월호. 마지막 겨울 철새들이 날아가는 4월 초순이면 이곳에도 봄이 찾아온다. 천수만에서도 가장 늦게 봄이 오는 곳은 간월호 한가운데 있는 모래섬이다. 물살의 흐름이 만들어낸 2만여 평의 모래섬은 호수의 수량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봄 가뭄으로 모래섬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 이맘때 모래섬의 주인은 여름새인 쇠제비 갈매기와 흰물대새다.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쇠제비 갈매기와 곤충을 잡아먹는 흰물대새는 서로 먹이가 달라 싸움을 이뤘다. 짝짓기와 산란이 한창인 모래섬. 쇠제비 갈매기는 모래밭에 둥지를 틀었다. 모래밭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풀 옆자리다. 새끼가 태어났을 때 풀은 좋은 은신처가 되기 때문이다. 집단 번식을 하는 쇠제비 갈매기들은 모래밭에 거의 1m 간격으로 알을 낳아 품고 있다. 어미는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다. 한 번에 낳는 알은 3개 정도. 어미가 품어주지 않으면 알은 뜨거운 직사광선에 금방 썩어버린다. 부화할 때까지 어미는 이렇게 20일 정도 알을 품는다. 그런데 쇠제비 갈매기가 알을 품고 있는 또 다른 둥지에서 이상한 모습이 발견됐다. 쇠제비 갈매기 둥지 옆을 흰 물대새 한 마리가 계속 지키고 서 있다. 흰 물대새는 왜 쇠제비 갈매기 둥지를 떠나지 않는 것일까? 바로 그때 모래섬에 침입자가 나타났다. 모래섬에 쇠제비 갈매기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쇠제비 갈매기들은 필사적으로 외가리를 공격한다. 산란터를 지키기 위한 집단 방어다. 쇠제비 갈매기 어미가 잠시 둥지를 비운 사이 둥지를 살펴봤다. 그런데 놀랍게도 둥지 안에는 2개의 흰물대새 알이 있다. 흰물대새는 이 알 때문에 둥지 옆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좁은 모래섬에 둥지를 지어야 하는 쇠제비 갈매기와 흰물대새. 둘 중 누군가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은 것이다. 이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쇠제비 갈매기는 그저 알을 굽는 데만 열심이다. 그러나 둥지를 빼앗긴 흰물대새가 순순히 물러날 리 없다. 알을 차지하기 위해 흰물대새는 몸집이 2배나 큰 쇠제비 갈매기를 위협하지만 쇠제비 갈매기는 알을 지키기 위해 참아낸다. 그렇게 2주가 지났다. 드디어 새끼가 태어났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는 바로 쇠제비 갈매기다. 쇠제비 갈매기 알이 먼저 구한 것으로 봐서 흰물대새가 쇠제비 갈매기 둥지에 알을 낳은 게 분명하다. 새끼를 본 쇠제비 갈매기 어미는 본능적으로 새끼에게 먹일 물고기를 물고 왔다. 그러나 쇠제비 갈매기 새끼가 제 새끼라고 믿고 있는 흰물대새는 쇠제비 갈매기 어미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는다. 새끼를 해치려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화한 쇠제비 갈매기 새끼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어미가 물어다주는 물고기 먹이다. 쇠제비 갈매기 새끼의 이런 습성을 모르는 흰물대새는 쇠제비 갈매기 어미를 둥지에서 완전히 내쫓아버렸다. 알에서 나와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한 쇠제비 갈매기 새끼는 계속 울기만 한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다. 그러나 새끼의 울음소리를 품어달라는 뜻으로 아는 흰물대새. 날파리 같은 곤충을 먹고 사는 흰물대새는 부화하면 곧바로 먹이가 많은 곳을 찾아 둥지를 떠난다. 어미가 잡아온 물고기를 받아먹고 자라는 쇠제비 갈매기와는 육아법이 전혀 다르다. 쇠제비 갈매기 새끼를 제 새끼로 하는 흰물대새는 새끼가 배가 고파 보채는 까닭을 알 리 없다. 알에서 깨어나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한 쇠제비 갈매기 새끼. 새끼는 점점 기력을 잃고 있다. 이런 새끼를 지켜보는 어미 쇠제비 갈매기는 애가 타서 새끼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알에서 깨어난 지 이틀째, 쇠제비 갈매기 새끼는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 뒤바뀐 어미의 사랑이 불러온 비극이다. 초여름, 모래섬 주변에는 새로운 식구들이 찾아왔다. 주로 얕은 물가를 걸어다니며 먹이를 찾는 여름 새들이다. 모래섬 주변은 먹이가 풍부하다. 모래섬 위에도 하루가 다르게 풀이 자란다.
모래섬에서 부화한 수제비 갈매기 새끼들은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어미가 물어다주는 물고기를 먹고 산다. 초여름 노을질 무렵이면 천수만은 모기와 비슷하게 생긴 각닭이 무리가 기승을 부린다.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새들에게는 각닭이도 반가운 손님이다. 그러나 다른 새들에게는 새끼들마저 꼼짝 못하게 하는 성가신 불청객이다. 모기보다 조금 더 큰 모양의 각닭이는 주로 습지에서 번식한다.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각닭일 때 짝짓기를 위한 종이 비행이다. 그 소리는 주변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릴 정도다. 흡사 회오리 바람처럼 일제히 솟구쳐 오르는 각닭일 때 하늘을 뒤덮는 각닭 위의 요란한 경의 비행은 파질녘까지 계속된다. 벼가 자라면서 드넓은 천수만은 온통 초록으로 물든다. 새들의 은신처도 그만큼 넓어진다. 장다리 물대새도 가놀호의 모래섬과 천수만의 눈을 넘나들며 살아간다. 가놀호로 흘러드는 와룡천, 수초가 발달한 지역이다. 수초 주변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많다.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이 살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수초 주변에 사는 대표적인 조류인 뿔론병아리. 어미는 이미 한 차례 새끼를 낳았다. 풍부한 먹이는 새끼를 키우는데 더할 수 없이 좋은 여건이다. 새끼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어미의 마음은 새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어미는 새끼들에게 물속에서 먹이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알에서 깨어난 지 2달째 새끼들이 어미 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 새끼들을 떠나보내고 나면 뿔론병아리는 2차 산란기를 맞이한다. 해질녘 갈대숲 사이에서 뿔론병아리 암수가 사랑을 나눈다. 마주보고 자태를 뽐내는 것은 마음에 든다는 신호다. 7월 중순 뿔론병아리의 짝짓기는 이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한 방이라도 큰 비가 내릴 조짐이다. 뿔론병아리 둥지가 있는 갈대숲에 바람이 거세다.
그러나 홀른 병아리 어미는 꼼짝 않고 둥지를 지키고 있다. 그동안 수컷은 부지런히 마른 갈대를 물어다 둥지로 나른다. 둥지가 물에 가라앉지 않게 도두기 위해서다. 새들은 본능적으로 큰 비가 올 거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다. 예상대로다. 폭우가 올 태세다. 거친 비바람도 홀른 병아리 어미들의 극진한 모성을 막지 못한다. 이 비에 행여 알이 잘못되기라도 한다. 어미는 더 안절부절이다. 기어이 비가 쏟아진다. 불안한 강물에 초전에 갈대도 대부분 물에 잠겼다. 사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어미는 온몸으로 피를 막아낸다. 수컷도 둥지 옆을 지키고 있다. 빗속에서 쉴 틈 없이 갈대를 물어다 둥지를 쌓아 올리는 수컷의 정성은 지겹다. 그러나 물은 점점 둥지까지 차오른다. 그래도 어미는 둥지를 포기하지 않는다. 수초가 물에 다 잠길 때까지 끓는 병아리 어미는 그렇게 둥지를 지켰다. 이 비에 호수 한가운데 있는 모래섬은 어떻게 되었을까? 모래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간헐 후에 물이 불어나면서 모래섬도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갑자기 영토가 줄어들자 모래섬의 평화도 깨졌다. 자기 영역을 확보하려는 다툼이다. 이 바람에 새끼들도 우왕좌왕 야단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새끼들이 의지할 곳은 어미 품밖에 없다. 끝까지 둥지를 지키고 있던 쇠제비 갈매기도 알이 끝내 물에 잠기자 모래섬을 떠났다. 마지막 남은 모래섬 귀퉁이로 떠나지 못한 새들이 내몰렸다. 메가리가 나타난 것은 바로 이때다. 물이 차오르는 모래섬에서 아직 날지 못하는 어린 새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외가리가 어린 새들을 사냥하기 시작한 것이다. 둥지에 몰린 어린 새를 허기진 외가리는 거침없이 잡아먹는다.
며칠째 계속되는 비에 메가리도 그동안 먹이를 먹지 못한 탓이다. 메가리의 사냥을 끝으로 모든 게 끝났다. 집중호우는 2만여 평의 모래섬까지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자연의 재해인 홍수. 그러나 일부 새들에게는 기회이기도 하다. 물 위를 날아다니며 자유롭게 사냥을 하는 백로나 메가리 같은 새들에게는 포식할 수 있는 좋은 때다. 천수만으로 흘러드는 상류 지역. 평소와 달리 와룡천에도 물이 불어났다. 이 틈을 이용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들은 여기에 모여든다. 새들이 이 좋은 사냥터를 놓칠 리 없다. 백로들이 떼로 몰려왔다. 그 바람에 백로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리 다툼을 벌인다. 싸움에서 이긴 놈이 제일 목 좋은 앞자리를 차지한다. 싸움에서 진 놈들은 자리가 생길 때까지 뒤로 물러나 앉아있다. 뒤로 밀려난 녀석들은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목 좋은 먹이 사냥터를 노리는 또 다른 녀석이 있다. 검은댕기 해오란다. 녀석은 작은 몸집을 이용해 틈새를 공략한다. 검은댕기 해오라기는 물속에 뿌리를 담글 필요가 없다. 녀석은 물 위로 튀어오른 고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낚아채는 사냥의 명수다. 비온 뒤 강상류는 늘 먹이잔치가 벌어진다. 집중호우가 지나간 천수만의 작은 하천은 어떤 모습일까? 물이 빠진 뒤 해미천을 찾았다. 해미천은 갈대와 부들이 우거진 습지다. 얕은 웅덩이는 곤충들의 서식처다. 그래서 곤충을 먹이로 하는 새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곳이다.
웅덩이 옆 부들숲에서 둥지가 발견됐다. 마른 갈대로 만든 밥그릇 모양의 둥지. 개개비 둥지다. 궂은 날씨에 용케 부화까지 마쳤다. 벌레를 잡아온 어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다음 둥지로 들어간다. 어미새가 한 번에 잡아오는 먹이는 한 마리. 한바탕 실랑이 끝에 먹이는 힘세고 배고픈 놈 처지다. 천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새끼의 배설물을 멀리 내다버리랴. 먹이를 물어다 먹이랴. 어미는 한시도 쉴 틈이 없다. 잠자리는 개개비가 즐겨먹는 먹이다. 어미는 사냥한 먹이를 새끼가 먹기 좋게 부리로 손질한다. 새끼들은 늘 배가 고프다. 새끼를 잃지 않고 다 키우려면 어미는 문턱이 닳도록 먹이를 물어와야 한다. 개개비 둥지 주변에는 또 다른 새가 살고 있다. 다리를 벌리고 부들 사이를 성큼성큼 걸어다니는 덤불해오락이다. 덤불해오락이는 2미터가 넘는 부들 위에 둥지를 들었다. 둥지 속에는 부화한 지 일주일이 지난 새끼들이 자라고 있다. 어미새는 밖에서 둥지를 지키고 있다. 어미새가 다가가자 새끼들은 어미 불이라도 먹어치울 태세다. 어미는 물고기 한 마리를 토해냈다. 이어서 한바탕 먹이 다툼이 벌어진다. 결국 물고기는 가장 힘센 녀석 차지가 된다. 덤불해오락이는 한여름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목을 길게 빼고 바람을 일으킨다. 위기가 닥칠 때는 긴 목을 쭉 늘린다. 주변에 갈대나 부들처럼 보이려는 일종의 위장술이다. 덤불해오락이는 알에서 깨어난 지 보통 보름 만에 둥지를 떠난다. 새끼들은 적어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더 둥지에서 살아야 한다. 새끼들이 다 자라서 둥지를 떠날 때까지 새끼의 안전은 어미의 몫이다.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둥지를 짓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갈대숲에 있는 개개비 둥지, 이제 막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기 시작했다.
둥지 밖에서 새끼들은 나는 법을 배운다. 개개비 새끼가 둥지 밖으로 나오면서 개개비 어미는 둥지 위에 있는 덤불 해오라기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새끼 키우는 어미는 제 새끼 생각만 하게 마련이다. 개개비 어미들에게 둥지 위로 날아다니는 해오라기가 고울리 없다. 결국 싸움이 붙었다. 몸집이 덤불 해오라기의 절반도 안 되는 개개비지만 이때만은 큰 치의 양보가 없다. 개개비들의 위세에 덩치 큰 덤불 해오라기도 그만 몸을 피한다. 어미새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뱀은 둥지를 튼 새들의 천적이다. 덤불 해오라기가 굳이 높은 곳에 둥지를 지은 것도 천적과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다. 어미의 지혜 덕분에 덤불 해오라기 새끼들은 오늘도 평화롭다. 위험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가끔 모습을 드러내는 살근 맹수다. 살기 노리는 먹잇감 가운데 하나는 새둥지다. 살에게 들키는 날에는 둥지 속 알은 물론 새끼들마저 모두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변화무쌍한 자연이다.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물 위에 집을 짓고 수상생활을 하는 물닭. 여기서 새끼를 이만큼 키웠지만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아직 어린 새끼들은 몸단장하기 바쁘다. 그러나 어미는 둥지를 보수하느라 부산하다. 보수공사로 다행히 물닭의 둥지가 높아졌다. 그날 오후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장대비가 쏟아진다. 시간당 등림이 뛰어넘는 큰 비다. 머리들도 빗속에 꼼짝한 후 움직이고 있다.
야생동물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알아챈다. 해울가에 새끼를 낳은 족제비는 새새끼를 물고 이사하느라 바쁘다. 홍수가 나기 전에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뒤에 덤불해오라기 둥지를 발견했다. 덤불해오라기 어미는 빗속에 둥지를 지키고 있다. 어미는 날개를 최대한 넓게 펴서 둥지를 골목으로 던지고 있다. 지금 어미 생각할 수 있는 중심을 한편 인근의 대개비 동물 아직 새끼들을 모두 둥지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 상태다. 비가 오자 어미는 서둘러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내보냈다. 둥지 안보다는 밖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너무 일찍 둥지 밖으로 나온 새끼는 둥지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미 새끼가 죽었다. 혼자 날지 못하는 새끼에게 둥지 밖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물은 급속도로 불어났다. 대부분의 야생동물은 이것을 떠났다. 이제 남은 것은 새끼 곁을 떠나지 못하는 어미와 새끼들입니다. 시간당 200mm의 집중호우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거센 비바람. 에이트 태풍 분사다. 자연의 위력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3일 만에야 비가 갈라졌다. 새둥지가 있던 해미천. 그러나 수초로 뒤덮여 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2미터가) 넘는 포들은 모두 물에 잠기고 간신히 윗부분만 물 위로 나와 있다. 그 속에서 덤불 해오라기 둥지가 발견됐다. 새끼들은 다행히 살아있다. 그러나 몰골이 말이 아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어미새는 서둘러 먹이 사냥을 나간다. 물은 덤불 해오라기 둥지에서 불과 10cm 아래까지 차올랐다. 어미가 둥지를 높은 곳에 짓지 않았다면 새끼들은 빗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개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쓰러진 부들 사이에서 개개비 어미와 둥지가 발견됐다.
완전히 비에 젖은 둥지 안에는 뒤늦게 부화한 막내 개개비가 발버둥치고 있다. 둥지를 떠난 첫째도 멀리 가지 못했다. 곁에 있는 어미는 먹이를 먹이지 못해 야단이다.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가 싶더니 새끼는 삼키지 못했다. 새끼는 먹을 기력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어미새는 포기하지 않는다. 맥을 놓아버린 새끼를 어떻게든 살려볼 생각뿐이다. 그러나 이미 새끼는 가망이 없어 보인다. 한참 애를 태우던 어미는 무슨 일인지 서둘러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 또 다른 새끼가 있는 덤불이다. 이곳에 길 잃은 둘째가 있다. 둘째도 둥지를 나오긴 했지만 아직 날지 못한다. 어미는 먹이로 새끼를 유인한다. 새끼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는 어미 마음을 새끼가 알리었다. 새끼 옆을 떠나지 못하는 어미새. 바로 그때 갑자기 어미새의 울음소리가 커진다. 위급할 때 내는 어미새의 경계음이다. 덤불 속에 있는 뱀을 어미새가 먼저 보았다. 새끼는 아직 눈앞에 닥친 위험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뱀은 한숨에 새끼를 물었다. 어미새도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상황이다. 배고픈 뱀에게 잡힌 새끼는 이미 산 목숨이 아니다. 다 자란 새끼를 한순간에 잃은 어미새는 한참을 그곳에 있었다. 비가 그치고 천수만은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간다. 집중호우와 태풍 속에서 새끼를 온전하게 지켜낸 것은 덤불 해오라기 어미뿐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혹독한 위기를 넘긴 새끼들은 또다시 어미새의 보살핌으로 기운을 되찾아가고 있다.
이제 녀석들은 곧 둥지를 떠날 것이다. 이번 비에 가장 피해가 컸던 개구리 새끼들. 새끼들의 불행은 둥지까지 덮쳤다. 마지막까지 둥지에 남아있던 막내도 변을 당했다. 비에 젖어 썩은 둥지 속에서 막내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다. 상태 같은 새끼를 모두 잃은 어미새는 둥지 옆을 떠나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둥지를 지킨 어미새는 만신창이가 된 채 홀로 남았다. 혹독했던 여름은 이렇게 지나갔다. 지난 10월, 여름새가 떠난 자리에 겨울철새가 찾아왔다. 새끼들은 어미새가 되어 다시 돌아온다. 둥지에서의 기억으로 어미가 되는 새끼들. 천수만이 새들의 땅인 것은 둥지를 끝까지 지킨 어미새들이 있기 때문이다.